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는 우리가 보통 학자들은 Global English 혹은 World English라고 불러요. 그 대비되는 그 개념은 Anglo English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원어민, 그러니까 모국어 네이티브 랭귀지로 구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그다음에 호주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 영어 원어민이라고 불러요. Native speakers of English. 이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Anglo English.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인도 아니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안스 이런 그 official language로 자기네 나라 언어와 예를 들면 막 바하사 말레이, 말레이시아는요, 바하사 말레이 자기네 언어와 영어가 공용으로 official language예요. 그냥 두 언어를 다 official language가 뭐라 그래야 되죠? formal, 공식 언어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만 공식 언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원어민들보다 월드 잉글리시를 쓰는 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추세는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자체가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언어학적인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리딩 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주로 그 강대국이잖아요. G7. 그런데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리서치 아니면 뭐 트레이딩 아니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마케팅 뭐 이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분야에서 그 공용어로서 영어가 쓰이기 때문에 그 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정치 흐름을 알기 위해서, 테크놀로지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언어 중에 영어가 absolutely 그 priority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영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학생들이 영어를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들이 영어에 투자하는 돈이 영어 사교육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누구는 400억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700억이라고 그러고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영어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하나 혹은 둘만 낳는 지금 이 추세에 우리 아이가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을 또 특히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영어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어, 소통의 도구일 뿐이에요. 언어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진학이나 취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그만큼 그 기회를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표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공부방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추세, 트렌드에 따른 그런 그 영향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그 기준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제3세계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동남아 분들이. 그래서 그 조금 다른 개념의 다문화예요. 호주 같은 나라는 이제 마찬가지로 호주로 제가 이제 호주 이민자인데요. 호주로 이민을 갈 때 영어 점수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경제적인 그 생산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영어를 꼭 배울 필요는 없는데 실은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하려고 아니면 내가 내 커리어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영어 취업 아니면 영어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제가 전화 상담을 해보니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몇 학년인데요?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저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학원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안 보내는 게 맞을까요? 막 너무 다양하게 이제 아이들 영어 교육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 제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답을 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영어를 학습의 대상으로 인지하는 순간 실패해요. 영어는 학습의 대상이 아니고 넘어야 될 벽이 아니고 영어는 언어다. 영어는 소통의 수단이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가 아니라 영어로 재미있게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언어 학습을 하시는 retire 한 다음에 retiree들이 하시는 그 이유 중에 뭐 아이들 손녀 손자들한테 영어 할머니도 ABCD 안단다 뭐 아니면 영어 그림책 읽어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뇌를 젊게 하는 그리고 뇌의 노화를 늦추는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개래요. 하나는 명상, medita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상. 뭐 기도도 좋고 수련도 좋고 각자 하는 명상이 있죠. 그 외에 딱 한 가지 방법이 뇌세포를 새로 생기게 할 수 있는 거는 언어 학습이래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우리 전두엽의 앞에 뇌 부분이 발달하는데요. 근육이 왜 운동하면 발달하는 것처럼 뇌의 그 앞부분도 발달을 하는데 메디테이션을 하면 언어 학습을 할 때 그 부분이 발달을 한대요. 그래서 또 하나의 동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 걸리지 않으려고 콩 세고 뭐 화투치라고 하는데 아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아주 오스트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언어 철학자, 수학자, 논리학자인 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언어를 한 가지 알 때에 하나의 universe, 우주를 알듯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another universe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나는 world, 세계는 언어를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을 알 때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Royal Road to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우는데 왕도가 있느냐? 누구나 다 지름길로 가고 싶고요. 누구나 다 빠른 길로 가고 싶고요. 누구나 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제가 영어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어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뭐 중국,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서도요. 베트남 뭐 무슨 제가 호주 가서 이민자로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의 치맛바람은 저리 가라요. 베트남 엄마들 아주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동기가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많은 영어를 배우려는 세컨드 랭귀지 혹은 포reign 랭귀지로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시장이거든요. 놀이 도구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혼자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학비를 안 들이고 그리고 뭐 과외 돈 안 들이고도 나와 있는 그 콘텐츠를 잘 활용하면 정말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못할까요? 혼자 학습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혼자 하는 것이 시간이 투자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어느 것이 나한테 내 레벨에 내 성향에 맞는 건지 콘텐츠를 잘 골라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 잘 몰라 갖고 막 또 서치해 봐야 되고 막 검색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지가 되게 강해야 돼요. 혼자서 공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몇 시에서 몇 시 할 수 있느냐, 매주 몇 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어 학습은 전문가의 가이드라인,
늘 따라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강제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다. 제가 여태까지 봐온 직접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학교에 들어와 계시고 시스템 안에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들어오려고 신편입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는 시기인데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 되고 거기에 플러스 시스템 안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는 멘토, 그다음 이제 담당 교수 혹은 학과장 혹은 그죠? 그 과목에 그 가르치는 교수님들이겠죠. 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 줄 거예요. 가이드가 되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습 동기가 확실할 때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minimum 2 years, 2 년에서 maximum 4 years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그 역량이나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개인차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습득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조금 더 더디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지만 내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것처럼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어는 무엇을 학습하는 걸까요? 언어는 무엇을 학습하는 걸까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레벨이 있는데요. 철자법, 발음, 억양, 그 intonation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English 하는 거 있고 English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억양입니다. 스트레스가 어디에 가냐?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 스트레스가 중요해요. 그래 어떤 거는 그 스트레스에 따라서 명사일 때 있고 동사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어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중국어 잘하는 사람 제가 제일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영어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휘, 관용어, 문법 이렇게 분야별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영어 학습은 제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네 가지 영역으로 공부를 하지만 네 가지 영역에서도 듣기를 할 때도 이를테면 발음, 억양, 어휘, 문법 다 있죠. 그 안에. 또 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럴 적에 억양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쓰기 할 때는 안 들리지만 그 외에 관용어가 있고 문법이 있고 또 철자법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언어 학습은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다 같이 또 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만 배우고 싶어요. 듣기만 배우고 싶어요. 쓰기만 배우고 싶어요. 그게 안 돼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같이 배워요. 근데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하느냐가 이제 조금 그죠? 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영어 회화 기초라는 과목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회화를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배우면서 동시에 리스닝도 하고 라이팅도 하고 문법도 배우고 어휘도 배우는 거죠. 하지만 포커싱은 회화다. 그리고 라이팅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다 같이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What is the definition of a pandemic? 팬데믹 그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를 극복했지만 팬데믹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A pandemic is the worldwide spread of a new disease. 새로운 병,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새로운 병이 그러니까 그 질병이 팬데믹입니다라고 이제 질문과 답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영어 문장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보면 영어는 의문사가 맨 앞에 와 있구나. 의문문을 만들 때는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뒤로 가는구나. 이건 이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1학기에 들어오셔서 배울 때 이런 것도 같이 복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도 그 우리가 쓰지 않으면 어디에 배우기는 했는데 알아요. 명사, 동사 이런 거 알아요. 근데 배우기는 했는데 쓰지 않아 가지고 조금 녹이 슬어 가지고 어디엔가 있어요. 우리 뇌 저쪽에 저장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꺼내서 인제 좀 갈고 닦아서 기억을 좀 되살려서 내 입으로 뱉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뇌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우리 귀에 이제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 read aloud라는 게 있어요. 소리를 내서 읽는다. 이게 소리를 내어 봐야 내가
생각하는 발음과 내가 실제로 뱉는 발음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있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30분으로 조금 에이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9시 10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벌써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죄송해요. 15분에 끝낼게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내뱉을 때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나문희, 김용호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대사 어떻게 외우냐 했더니 녹음을 해가지고 자꾸 듣는데요. 여러분 이 방법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 영어 학습자들한테 그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 많이 이용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장을 실제로 말로 내뱉어 봐야 돼요. 여러 명 있는 데서 하기 조금 민망하고 그러면 혼자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What is the definition of a pandemic? 이렇게 읽어보고 What 처음에 그렇게 빨리 그 속도가 안 나면 What is the definition of a pandemic.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차가 크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된 거는 내가 나한테 영어를 내 목소리, 내가 하는 발음을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팬데믹이라고 발음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팬더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 한 가지, 영어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영어 수업도 듣지만 반복해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보시겠지만 되풀이해서 얼마든지 여러 번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수업을. 그런데 여러분이 모바일로 듣고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대화도 따라해 보세요. 그 교과서를 보면서 짧은 거부터 긴 패시지까지 다 해보세요.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효과도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영어를 학습할 때 무엇을 학습하느냐 할 때 이 마지막 그 문장 A colorless green ideas slay furiously 이런 문장이 있어요. colorless 색깔이 없는 green 초록색 ideas 생각들은 sleep 잔다 furiously 되게 환하게 어, 그,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 뜻이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어든 한국어든 모든 언어는 문법도 중요하고 뭐 철자법도 중요하지만 furiously 어떻게 그린 아이디어가 어떻게 초록색 생각이 화가 났지? 화가 난 화가 날 수 없죠. 왜냐하면 화가 나려면 사람이어야 되는데 green ideas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colorless는 색깔이 없다는데 green ide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적이죠. 문장 안에서. 그래서 문법적으로 완벽하나 뜻은 통하지 않는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어를 할 때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려고 노력할 필요 선생님들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영어를 소통하고자 할 때 문법적인 에러가 있나 없나 막 고민하고 막 퍼펙트한 문장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뜻이 통하면 돼요. 메시지가 전달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려는 영어 공부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목적이 조금 더 higher 한 분들은 입시학원 선생님, 그리고 영어 그를 가지고 정확하게 번역 작업을 하는 분들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한 80%의 분들은 영어 컨텐츠를 잘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어로 내가 의사소통을 할 때 내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내가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여러분, bilinguals 뭐예요? 이중 언어, 모국어가 두 개인 사람을 bilingual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와 영어를 바이링구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언어를 퍼펙트하게 똑같이 문법적 지식, 어휘적 지식, 이쪽도 똑같이 문법적 지식, 어휘적 지식, 영어와 한국어를 똑같이 100%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있는데요. 대부분 평균 통계학적으로는 보통 두 가지 언어를 하는, 그리고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는 학자도 있고, 교수도 있고, 비즈니스맨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런데요. 80%만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top 20%는 각 언어에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이제 신생어, 신조어들, 뭐, 훈남, 뭐, 이런 거 맨 처음에 몰라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막 네이버 찾아보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유기체와 같아서 새로 생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휘가요. 문법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어휘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퍼펙트하게 두 가지 랭귀지를 100% 문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한다. 어휘도 다 외워야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그렇지만 내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 언어의 어휘와 문법을 그래도 60 to 70%는 알면은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50%만 알면 서바이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거죠. 20%만 안다? 간신히 서바이브 할 수 있어요. 약간 자기가 왜 영어를 배우는지에 따라서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내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달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영어를 배우는 엄마들 많으신데, 워킹맘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이 배울 때 같이 배우면 가르쳐 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들이 배우는 언어, 그러니까 그림책이든 뭐 챕터북이든 같이 배우면서 재미있게 놀이로, 그리고 이거 엄마도 몰랐던 건데. 야,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옆에서 하시는 게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배우는 그 재미,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걸로 창피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언어 학습은,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해야지 되는 영어의 문법 혹은 어휘, 철자, 발음, 이게 native like 일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World English, 앵글로 잉글리시 말고요. World English, Global English는 내가 언어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데, 그리고 그 의사소통이 100%안 돼도 한 80%만 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뜻이고요. 흔히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어휘 학습을 할 때 사전의 번역이 영어 개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move, moving 이렇게 할 적에 이사하다, 뭐 이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내가 감동받았을 때도 I'm moved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내 감정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비슷해요. 물건이 움직이는 거나 내 집을 움직이는 거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 비슷한데 한국말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은 참고하되 그, 그 어휘는 꼭 문장 안에서 외워라. 문장 안에서 터득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어휘는 영어 문장 내에서 이해하고 외운다가 첫 번째. 같은 어휘가 사용된 여러 문장을 한 번에 이해하고 함께 외운다. 그래야 다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I went to the bank yesterday. 어제, 은행에 갔습니다. On the bank, we had a conversation. On the bank, 언덕 위에서.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딱 그 어휘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예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안 되는 영어 단어들이 많고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거나 한국어인데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한국어 영어의 컨트라스트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뭐 영어, 뭐 불어 마찬가지예요. 언어 대 언어는 1대1 대응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요? 언어란 그 문화권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어서 다른 문화권에서 필요했던 어휘는 그 사람들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김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뭐 물김치, 뭐 배추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다 있지만 김치라는 어휘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어휘의 사람들한테 김치를 뭐라고 해요? 캐비지 피클. 정확하지 않아요. 부추로도 피클 만드는 피클하고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김치는 김치잖아요. 그런 식의 그 1대1 대응이 없는 단어들이 많다. 그중에 Can I have my privacy please? 그런 이거는 이제 제가 늘 신기라기보다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privacy가 privacy예요. 그죠? 우리나라 외래어로 privacy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역을 굳이 하자면 사생활인데요. 사생활이 프라이버시하고 똑같은 개념이냐? 개념적으로 어,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만 똑같은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Mom, can I have my privacy please?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나 바지 갈아입을 건데 좀 나가 주실래요? 그 뜻이에요. 내가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 내가 있고 싶다는 말이에요. privacy는. 그리고 나 혼자 우리 둘이만 있고 싶을 때도 Can I have our privacy? Little privacy, please?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는 좀 나가 있으라는 뜻이에요. 우리 둘이만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사생활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뜻은 알겠어. 근데 대응어가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도 한 번 정 주면 없어. 그리고 2번 퍼주는데 밥을. 맨날 밥을 2번 퍼주면서 외국인 그 하숙생한테 그 하숙집 주인이 한 번 주면 정 없어. 한 번 더 준단 말이죠. 그 정 없다는 거 못 알아들어 갖고 이 외국인 그 원어민 그 선생님이 교수가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꼭 2번씩 주냐? 난 괜찮다고 했는데도 왜 꼭 2번씩 주냐? 그러니까 이런 그 의사소통이 문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meaning and culture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배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문화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앵글로 culture하고 딱 그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 거였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화를 같이 이해하면 영어를 배우기도 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예문들은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의 개념이나 문법이 임의적이에요. 이게 무슨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문법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을 어떤 때는 참 문법이 조금 이유가 그래. 셀 수 없는 거는 셀 수 없어서 이렇게 뭐 countable noun, uncountable noun 뭐 이런 식으로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를 나눠서 물은 카운트할 수 없으니까 a lot of water 그러지 many waters라고 안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은 우리나라 문법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렇고 다른 언어도 그런데요. 우리가 문법을 외울 적에는 우리가 문장, 어휘, 무슨 그 발음, 아까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것을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배운다. 예요. 그리고 제가 그 영어가 문화적으로 뉴트럴하지 않다. English is not culturally neutral. 무슨 얘기냐면 영어는 영어 문화권 화자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때문에 그 문화를 반영해서 생긴 언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언어도 무슨 테크놀로지도 영어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도 다른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no, no, no 아니에요. 자, the mind라는 mind 여러분 다 알죠? mind. 너 정신 나갔니? 할 때 out of your mind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 미쳤니? 그런 뜻인데요. mind는 영어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트 옆에 가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인드는 그 앵글로 잉글리시 스피커들한테 "마인드가 어딨어?" 그러면 전부 여기를 가르쳐요. 우리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어휘가 없어서 마인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핑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자기 그 저서를 마인드라는 저서를 쓰면서 마인드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언어학 전에 예전에. 근데 심리학적인 많은 어휘들이 한국어에 없어요. 그거는 웨스턴 뷰 서양의 그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분리돼서 생각 안 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껴요. 자,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어의 어휘와 문법은 영미문화권 화자들의 문화 특수한 삶, 그리고 그 삶의 방식, 그리고 세계관을 반영한다. 그래서 언어 학습과 해당 언어권 화자들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동시에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제 과에 들어오시면 몇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인제 애들 동화책 읽어 주느라고 신데렐라 빨간 머리 앤 뭐죠 색 돼지와 늑대 이런 동화책 읽어 줄 때요. 동화책을 읽으면서 어휘뿐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도 그 안에 있어요. 그림책 안에도 있고 동화책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방식, 세계관을 나도 모르게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지 말고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익히게끔 도와주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인제 아이들이 "이거 무슨 뜻이야 엄마?" 그리고 인제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 문자를 먼저 배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소리로 먼저 배운 아이들 말고 그냥 ABCD를 배운 다음에 영어를 배운 애들은 우리랑 똑같아요. 그 문자를 먼저 배운 아이들은 그 성인 화자들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인제 영어 책 읽어 주거나 아니면 무슨 영어 콘텐츠 들려 주거나 아니면은 뭐 엄마가 공부하는 그 영어 수업을 같이 듣거나 자녀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을 공유하면서 영어 학습 혹은 영어 놀이 혹은 영어로 예를 들면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영어로 무슨 되게 유명한 애기들 보는 영화 뭐죠? 겨울왕국. 예예. 얼마 전에 막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막 몇 번씩 돌려가면서 보던데요. 그런 거 보시면서 애들하고 같이 배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는 더빙 안 한 걸로 어 들려줘요. 그러면서 한국어 자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냥 더빙으로 한국말로 듣지 마시고 영어로 들으면서 밑에 자막 엄마들이 더 빨리 읽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토리를 벌써 다 알았어요. 스토리를 다 안 다음에 두 번째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뜻이었더라.' 잘 모르면 한 번 더 그러니까 영어 자막으로 어 그 어 보기 전에 한 번 더 한국어 자막 보셔도 돼요. 근데 그다음에는 한 70% 알아들었을 때에는 이제는 무슨 이 대사 다음에 뭐가 나올지도 이미 다 알아요. 그러면 영어로 들으면서 영어 자막으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애들 아니고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문자를 훨씬 더 빨리 터득했기 때문에 사진처럼 문자를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한 60% 70% 정도 알아들었을 때 새로운 way of speaking 그니까 잘 안 들렸던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 식으로 인제 쪼금씩 이렇게 높여 나가는 거 효과적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분이 단톡방에 리스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강해 주세요 교수님이라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분이 들어오셨을까 봐 말씀드린 건데 리스닝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솔직히 못 알아듣는 나라 말 예를 들면 중국어. 나 정말 중국어 한 마디도 모른다. 백날 들어봐도 백날 한 마디도 못 배워요. 무슨 얘기냐면 한 50% 에서 70% 사이는 알아야 들으면 들려요. 그래서 애기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6개월밖에 안 됐어.
1 년밖에 안 됐어." 하는 애들은 들려주면 들려요 그게. 그런데 우리들은 안 들려요. 왜요? 문자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언어를 소개받은 사람들은 듣기만 해서는 잘 안 들려요. 오케이. 자, 성인 학습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니까 한 열 제가 한 모국어를 배우는 나이가 언제인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듣기만 하고 말을 엄마, 빠빠, 맘마 시작하는 나이가, 어떤 애는 빠른 애는 돌 지나서, 어떤 애는 2 살, 어떤 애는 3살 때 하잖아요. 다 속도가 다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학습을 할 때 어떤 분은 빨리 캐치가 되는 분이 있고 빨리 들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0번 들어도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그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한 50%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게 DNA라고 밝혀졌대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아나운서 되는 사람들, 성우 되는 사람들, 달변인 사람들은 그 언어 DNA가 쪼끔 다르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How to make request in English.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 보니까 쪼끔 늦었는데 20 분인데, 여기에 제가 2 탄서부터 실제로 어떻게 영어로 request 하는지, 그러니까 명령문, 우리나라 그 문법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명령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그 polite하지 않기 때문에, 공손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봐라. "Can I open the window please?" 이런 식으로 물어봐라라고 배운단 말이죠. 그게 polite하다고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인제 그 언어학 공부하면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그 호주에서 제가 "Can I take a look at the document?" 내가 인제 팀 멤버고 보스가 있으면 "Can I?" 하면서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신뢰되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빌어서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WH imperative라고 불러요. 뭐냐면 가짜 의문문인 거죠.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Can I take a look at the document?" 그러면 "그 서류 좀 갖고 와 봐."예요. 한국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물어보느냐? 공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앵글로 컬처에서는 상대방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니까 공손하고는 좀 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question이냐 request냐 벌써 답을 말씀드렸어요. 명령문이라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어떤 때는 맞아요. 버스가 팀 멤버한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할 적에는 "Can I?"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팀 멤버가 사회적인 역할이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팀 멤버에 제가 버스한테 그 서류 보고 싶다고 얘기해야 돼요. "Can I?"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I'm just wondering." 이렇게요. "If I could take a look at the document."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Um, I'm just wonder if I."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hedging이라고 하는데요. 에 그 음 명령하지 않고 "내가 혹시 그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거 의문문 아니잖아요. 이게 훨씬 더 폴라이트한 문장이에요, 영어로는. 그리고 인제 그 앵글로 cultural context, 그러니까 영어 영미 문화권 안에서 제가 많은 학생들이 교수한테, 혹은 제가 인제 그 호주 국립대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하고 언어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꼭 일본, 한국, 중국 학생들이 저한테 "Can I look at my assignment?" 뭐 그런 식으로 "Can I?"를 붙여요. 근데 제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한국에서는. 텍스트북에 그 공손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 꼭 아 이거 틀리지는 않은 말이지만 나중에 인제 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해 줘요.
You could say I'm just wondering if I 이런 식으로 다른 교수한테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해 봐. 그게 훨씬 더 폴라이트한 웨이야.'라고 가르쳐 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몇 영어 선생이 가셨어요? 아니고 왜? 그 언어학 과목을 가르쳤기 어? 때문에 네. 마이크가 켜졌었나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미가 통하면 요즘에는 월드 잉글리시 그 개념이 커져서 영미 문화권 사람들도 '아 제가 잘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점수 깎거나 그것 때문에 불이익 주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라서 좀 심리적으로 psychological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아들이 4살 반 때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살 반 때 호주 그 킨더가든 유치원 친구를 사귀어 갖고 우리 집에 왔단 말이에요. 걔 이름이 루크인데 나는 아직도 걔를 기억하는데 루크가 저한테 "경주 Can I have my glass of water please?" 그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이름이 경주인 거는 맞잖아요. 근데 아들 친구가 경주라고 저한테 부르는 거는 제가 얘네들은 그렇게 부르는 문화인 줄 알지만 심리적으로 이렇게 썩 기분 좋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30 년을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영어를 학교에서 그래도 배운 그러니까 영어 학과를 다녔으면 영어를 전공했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인제 제가 과목을 배우시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배우실 건데요. 어 요즘에 그 여행을 가거나 예를 들면 뭐 그죠? 뭐 영국 가고 미국 가고 호주, 뉴질랜드 가시면 그 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언어를 그러니까 영어로 소통하는 단어 하나로도 다 알아들어요.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대도시 말고 시골로 가잖아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목적과 그 외에 다른 변수들, 이유들에 따라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영어의 정확도, 유창성 은 정해진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다 A 플러스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대평가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막 A 플러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A 플러스를 꼭 맞아야 하는 경우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통역 번역하는 사람들. 꼭 A 플러스 받아야 돼요. 대학원 갈 때 성적 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쪼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수업은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It would be great if I could take a look at the document." 이거는 another way of saying that. 그러니까 It would be great. 정말 좋겠어요. 정말 그 서류 좀 보고 싶어요. 이거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hedging이다, hedges다. 영어 의사소통에 매우, 매우, 매우 다양하게 다양한 문장에서 사용된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왜 리퀘스트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전달할까? 그리고 아 그다음에 아 네. 네. "Why don't you?"라는 거 있잖아요. "뭐뭐 하지 그래." 권유형, 청유형. "너 why don't you sit there?" 그렇게 얘기하면 "왜 안 앉아?"도 아니고요. 질문이 아니고 "앉으세요."라는 뜻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공손에서 질문으로 하느냐, 공손법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Why don't you all go to hell?" 무슨 뜻이냐면 "너네 다 지옥에나 떨어지지 그래." 이렇게 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욕하는 거랑 동시에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어학적 증거가 많은 언어학자들이 영어가 사용하는 많은 의문문의 목적은 공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요. 공손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정말로 의문문을 쓰는 진짜 이유를 어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줘서 우리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밝혀낸 그 언어학적 evidence 증거에 의하면 공손하다는 그 의문명으로 욕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데 여러분 한국어 모국어 화자죠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고 교육받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국어에 대해서 언어학적으로 다 잘 아나요? 예를 들어서 문법적으로 다 잘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듯이 영어 화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진정한 그 모티베이션, 이 문법을 사용하는 모티베이션을 잘 모르고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영어권에서 그러니까 한국어도 잘하지만 영어권에서 이제 교육받고 자랐는데 bilingual이죠. bicultural bilingual이에요. 두 문화, 두 언어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한테 반말한단 말이에요. "엄마 밥 먹었어?" 이렇게.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시장 갔다 왔어." 이렇게 반말한단 말이에요. perfectly okay. 제가 괜찮아요. 근데 어느 때 어느 순간 저한테 "밥 먹었니?" 그러는 거예요. "밥 먹었니?"는 좀 이상하잖아요,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어? 밥 먹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은 반말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말은 반말인데 밥 먹었어?" 하고 "밥 먹었니?"는 달라. 그래서 "밥 먹었니?"는 안 돼, 엄마한테는. 근데 왜? 아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돼요?" 같은 반말인데. 그래서 "반말도 레벨이 있단다." 할아버지한테 "네가 혹시 할아버지 만났을 때 '할아버지 어 밥 먹었어요.'가 아니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처럼 존대법의 그 레벨이 달라. 그런데 엄마한테 친근하고 뚝 이렇게 그 친하니까 반말은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니는 반말이 아니고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반말이 아니란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 그 호주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인제 쪼끔 놀랐던 거는 자기 부모한테도 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엄마 어디 가셨니?" 그러니까 "Where's Nick?"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인제 닉이 인제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닉 딸이 있길래 버니한테 "버니, where's Nick?"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버니가 뭐라 그러냐면 he went to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Nick went to the church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어디 가셨어?" 그러면 절대 아버지 이름 얘기 안 하죠. 근데 그 문화에 따라서 first name basis 문화는 그러니까 first name이 그 타이틀을 붙이지 않는 그냥 이름이 그냥 그 루드하지 않은 나라는 그런 언어권에서는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Brenda said 그러니까 my mother-in-law예요. 그죠? 브렌다가 my mother-in-law인데 어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 Brenda said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절대 우리 시어머니 이름 김용희 씨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어떤 언어를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학과에 들어왔는데요. 영어를 배울 때 영어와 같이 영미 문화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들려줄 수 있는 게 스토리. fairy tales 그런 동화 그런 거요. 거기에 문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고 제가 특강 시리즈를 3 개를 미리 공지를 했어요. 김주환 교수님의 실용 영문법 이렇게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은하 교수님의 그 라이팅 어떻게 하면 라이팅을 임프루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한 번에 그 실시간으로 할 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피곤하지 않은 시간이 제 생각은 30 분에서 40 분이에요. 제가 이미 벌써 초과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의무 수업이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줌으로 특강을 하면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또 우리 학우님들이나 다른 선후배들 간에도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요 길로 끝내고요. 혹시